속에 있는 여행을 위한 안내서. 속속들이 알고 떠나는 여행 길잡이. 속 깊은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의 속 깊은 여행지는 포항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역의 대표 관광지죠. 구룡포로 떠나봅니다. 자, 속 깊은 여행 오늘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속 깊은 여행지 어디죠? 포항에 있는 구룡포입니다. 야, 사실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1번지가 이거 구룡포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포항이라고 하면 동해바다, 바다를 빼놓을 수 없는데 특히 이제 호미반도 안에 있는 구룡포는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그리고 관광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오셨던 구룡포를 다 보신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속 깊은 여행에서 알려드리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의 의미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들으시면 구룡포가 그랬구나를 그렇습니다. 제대로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속 깊은 여행 시작합니다. 땅끝에서 시작해 지역의 문화유산과 폐교를 활용한 색다른 공간까지 살펴보는 오늘의 여정.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구룡포로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구룡포의 한 작은 어촌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는 우리나라 최동단 땅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포항에 땅끝이 있다니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픽 장소에 왔는데요. 저도 예. 사실 좀 놀랐습니다. 놀랐죠? 네, 땅끝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전라도의 해남? 그렇죠. 네, 거기는 엄밀하게는 남쪽 땅끝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남쪽 땅끝만 있는 게 아니라 서쪽 땅끝도 있을 거고 동쪽 땅끝도 있을 거고 또 물론 북쪽 땅끝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동쪽 땅끝이 이곳이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 구룡포하고 호미곶 사이에 이 자그마한 마을에 대한민국 동쪽 땅끝이 있다. 그렇죠. 이야. 이 이제 동해 바다를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동쪽 땅끝일 텐데 네. 호미곶은 또 아니에요. 네. 동쪽 땅끝에서 북쪽 끝이 호미곶으로 되는 거고요. 네. 호미반도의 북쪽 끝이 호미곶이고 이 동쪽 땅끝은 좀 더 동쪽으로 치우친 이곳 구룡포 석병리입니다. 야, 여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룡포에서 호미곶을 지나가실 때 큰 도로 타지 마시고요. 해안도로 멋지게 타고 가는 길에 동쪽 땅끝도 구경하시고. 그렇죠. 이야, 여길 기억하시면 구룡포를 조금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동쪽 땅끝도 유명하지만 네. 구룡포에 오면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문화유산이 있어요. 문화유산이요? 이러한 어떤 지형학적인 특징 말고 사람인데 문화유산 바로 구룡포 해녀 이야기입니다. 해녀. 예. 이번에는 구룡포 해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구룡포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적으로 해녀가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나 구룡포의 해녀가 많은 이유는 해수면이 깊지 않고 물질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럼 인류 무형 문화유산 구룡포 해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쪽으로 보실게요. 야, 이제 물질을 딱 끝내고 우리 해녀분께서 해녀? 저 해남입니다. 남자분이세요? 네네. 경북에서 유일한 해남입니다. 진짜 남자시네. 예. 경북에서 유일한 해남이신 거예요? 네, 공식적인 해남은 예. 제가 알기로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무태가 물질을 한다 그러면 해녀로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남이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해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이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태 해남인 거지. 아니 궁금해요. 뭐 이렇게 많아요? 이 구룡포 앞바다 쪽에는. 지금은 성게철이라 가지고 성게를 많이 잡고요. 예. 뭐 가을쯤 되면 전복이 많아 전복을 잡고요. 이게 계절마다 다릅니다. 이게 매번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 어종이 많이 있는 어종이 다르거든요. 밖에서 보면 똑같은 늘 바다지만 바다 속은 계절마다 네, 다르다.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력은 정확하게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뭐 프리다이빙, 뭐 스쿠버 이런 거 한 것까지 하면은 한 7, 8년 정도.
했죠. 이야, 그렇구나. 네. 사실 이 지역의 해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호미반도 이곳 구룡포에서는 해녀 문화가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가 많을 만큼 이곳에서는 정말 어떤 살려야 될 그런 해양 문화로 하나로 보는 거죠. 이야, 아니 오늘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 저도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인터뷰해보는 처음이거든요.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바다에서 갓 잡은 성게를 열심히 손질하고 있는데요. 바다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제철 맞은 맛 좋은 성게. 올여름 보양식으로 픽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구룡포의 바다처럼 넓고 다양한 정보들이 가득한 지식창고. 이번에는 지혜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 볼까요? 자, 구룡포에서 저의 픽 첫 번째는요. 구룡포 앞바다를 품고 있는 바로 이곳. 구룡포 도서관입니다. 외관부터 벌써 뭔가 네. 색다르지요? 저는 예. 영석 씨가 평소에 책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도서관을 픽을 하셨네. 책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구룡포에 오시면 책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예. 왜냐면은요. 네.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도서관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할 적에는 늘 먹고 걷고 중간에 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멋진 곳에서 차 한잔하는 것도 좋지만 그곳의 정체성을 느껴가면서 책 한 권 보는 여행. 그것이 진정한 여행의 맛이 아닌가. 정보도 없는 거죠. 그게.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행지의 정보도 없고. 맞습니다. 예. 사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폐교들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굉장히 올바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의 문화 거점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때 이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낸 학교니까 결국은 마을 중심에 있는 것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거점적인 어떤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는 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룡포의 시간들과 구룡포의 향토적인 역사적인 순간들을 담고 있는 이 도서관, 포항시민만이 아니고요. 관광객분들 오시면 깜짝 놀랄 것들이 많거든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난 2021년에 정식 개관한 구룡포 도서관.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구룡포에 위치한 만큼 특히 여행과 바다를 주제로 한 자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디 올여름에 읽으면 좋을 책 한번 픽해볼까요? 야, 이게 말이죠. 바다를 배경으로 책을 읽는다. 그것이 도서관이다. 이거 구룡포에만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만큼 힐링의 장소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여행이라고 하면 뭐 먹는 거 볼거리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좀 책을 찾고 도서관에 오니까 좀 더 뭔가 풍부해지는 좀 교양 있는 그런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유, 책 냄새가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권씩 골라봤는데 저도 골랐어요. 어떤 책을 고르셨는지요? 저는 이 책을 골랐는데요. 네. 예, 포항의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이곳 구룡포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포항의 곳곳에 숨은 어떤 그러한 자료들이 되어서 한번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포항을 알고 싶으면은 이 책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함이 많이 낚시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 그렇지요. 메밀꽃 필 무렵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 알죠. 이곳을 택한 이유 제 픽으로 공개합니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 일대에 조성된 메밀꽃밭. 마치 소금을 흩뿌린 듯 새하얀 메밀꽃들이 파도처럼 바람에 일렁이는데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오면 더없이 좋을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제가 선택한 구룡포의 마지막 픽 바로 오, 이 장소입니다. 멋집니다. 예, 5, 6월 구룡포에 눈이 내렸어요. 소금을 뿌린 듯이 예, 숨이 멎을 지경입니다. 그 이호석 작가 메밀꽃 네. 필 무렵의 한 구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메밀꽃 필 무렵 소설에서 밤중에 70리가 산중에 멋지게 폈다면 메밀꽃이 이곳에서는 달빛에. 바다를 품은 메밀꽃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폈습니다. 예, 바다에서 또 이런 문학적인 풍경을 볼 수 네. 있어서 그것 또한 호미반도의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곳이요 단순히 딱 요때에만 멋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5월에서 7월까지 이렇게 메밀꽃이 아름답게 피고요. 예. 3월에서 5월 봄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유채꽃이 또 아하. 노랗게 피어서 예. 많은 관광객들을 사진을 찍게 만드는 그렇군요. 기념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농가 소득에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맞습니다.
야, 아름답죠? 좋습니다. 제가 선택받기 괜찮습니다. 오늘 굉장히 문학적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구룡포를 저희가 속 깊게 훑어봤는데요. 예.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구룡포? 구룡포는 정말 역사, 관광에 뭐라도 뭐 빠지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뭐 지금 현재 어떤 젊은 친구들이 찾기에도 네.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는 정말 다채로운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볼 게 많고요. 또 오면 또 올수록 생겨나는 것이 많은 바로 이곳 구룡포. 여러분들 구룡포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속 깊은 여행 성공한 것 같아요. 오늘 픽은 영석 씨 픽이 더 좋았던 것 그래요? 같아요. 다음 주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픽! 픽! 속속들이 살펴보고 속 깊게 만나보는 우리 지역 여행 정보. 속 깊은 여행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모두 픽할 준비하고 꼭 다시 만나요. 우와, 각종 표창장에 특허증까지? 그야말로 발명에 푹 빠져 사는 이웃이 있습니다. 저를 표현한다면 항상 궁금하고 항상 고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해보고 싶네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발명을 운명처럼 받아들인 그 영덕의 에디슨 유원기 씨를 만나봅니다. 우리 동네 발명왕을 찾아서 영덕까지 찾아간 제작진. 여기가 그 발명가의 집인가요? 어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기 발명하시는 분 있다고 하시는데. 발명 아니고요. 그냥 필요한 거 만들고 있어요. 발명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가위하고 아니 발명품을 보여달라는 말에 갑자기 종이컵과 가위를 꺼내 드시는데요. 그리곤 종이컵을 자르더니 거기다 핸드폰을 올립니다. 이런 것도 발명일까요? 에이 장난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이거 작업복이잖아요. 네, 작업복이에요. 근데 작업복은 작업하는 데 입는 옷인데 이거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작업복이에요. 네?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쉽게 감이 오지 않는 제작진을 위해 직접 작업복을 입기 시작한 유원기 씨. 자, 다 입었습니다. 그리곤 곧장 근처 바닷가로 제작진을 안내하더니 갑자기 바다로 뛰어듭니다. 말릴 새도 없이 일어난 돌발 상황. 유원기 씨 괜찮으세요? 작업복인데 구명조끼 예. 같은 거네요. 여기서 지금은 요만큼 떠 있죠? 이만큼 떴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구해주러 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해양 사고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작업복의 정체는 구명이었네요. 이게 구명조끼를 입고 네. 자명이 되네요. 구명조끼는 전혀 안 들어가요. 근데 내가 1m 정도까지는 충분히 잠이 가능해요. 거기다 공기도 빠져버려요. 공기가 첫 번째 자명을 하면 공기가 빠져요. 한 번 더 하면 빠진 공기니까 쉽게 자명이 돼요. 왜? 엉덩이 쪽에 구멍이 나 있거든. 수압이 눌러주면 자명을 하면서 엉덩이를 들리니까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과학이에요. 발명가다. 바지 형태로 제작돼서 입고 벗기에도 편한 구명이. 어떤 소재와 원리로 만들어진 걸까요? 자, 재질은 네오플랜으로 신축성이 상당히 좋고요. 마모가 많이 되는 데는 곳에는 케브라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어깨와
앞뒤에서는 반사판과 형광색으로 해서 물에 빠진 사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물에 빠졌을 때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거나 내가 안정적으로 떠 있을 때는 두 분 앞으로 넣어도 3명 이상 매달려도 충분할 정도의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물에 떠 있는 사람이 수영을 못 하더라도 두께가 3.4 두 겹이라서 6.8 앞에 포켓이 있어서 10점이 오뚜기처럼 무게중심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직립으로 물에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력이 전신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자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에서 사고 나는 익사, 밀폐된 공간에서의 익사, 저체온증 3가지를 전부 다 보완했는 제품입니다. 지금은 발명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만 사실 그의 원래 직업은 법무사였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인명구조 장비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구명이를 발명했다기보다는 제가 조류발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배를 샀고, 그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불안했고, 그래서 불안한 걸 어떻게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스킨스쿠버 강사, 그 다음에 구조대 활동 이런 걸 경험 삼아서 네오플레인이라는 소재로 안전복을 만들게 된 거죠. 그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살기 위해서. 어떤 일에 물음표가 생기면 끝까지 파고들어 끝내 느낌표로 만들어버린다는 그. 그럼 다른 개발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기계 작동에 의해서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곧 다치기 전에 줄을 이용해서 유압으로 유압을 차단하는 장치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박이라든지 이런 게 항해를 할 때 부유 건물이나 부유 로프 등이 우리가 구심력에 의해서 샤프트에 감기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샤프트에다가 우리가 하나의 캡을 씌운 거예요. 캡을 씌움으로써 구심력을 상실시켜 버리는 거죠. 이 그물은 그냥 상태에서는 잘 안 잘려요. 근데 장력을 주면 쉽게 잘려요. 이 장력을 얼음을 얼려서 얼음이 이 그물을 작게 한다면 날카로운 칼날로 자르게 되면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짧게 자르면 짧게 자를수록 세척이 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에 있어 갖고는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사고 날 때 준비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사고가 날 때를 대비했고 지금은 사고 나기 전에 내 생활 자체가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이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자원을 물려줄 것이니까 그런 게 딸려있기 때문에 활동복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편하고 안전한 바지형 구명이 지금은 그 가치와 신뢰를 인정받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민간 단체들 또는 어업인들 또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항상 응원을 해줘요. 그분들 응원 때문에 이때까지 잘 버텨왔죠. 요즘은 산불 진화용 드론 개발에도 빠져 계신다는데요. 와, 지칠 줄 모르는 열정 정말 대단하죠? 아직도 바다나 육지에 많은 위험들이 계속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씩을 한번 풀어보고 또 개발해보고 개선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이롭게 할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유원기 씨. 영덕의 에디슨, 그의 발명 인생을 응원합니다.
한때 동네의 밥상을 책임졌던 오래된 정미소가 미소가 절로 나오는 갤러리로, 한때 우리나라 산업 일꾼들이 일군 화학약품 공장이 예술가들의 보금자리로, 버려졌던 폐공장이 예술을 만나 새롭게 숨을 쉽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도심과 가깝고 농촌의 분위기인데 그 가운데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갤러리일까요? 화실일까요? 카페일까요? 딱 떨어지게 정돈된 겉모습과 달리 안으로 들어가니 아늑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곳곳에 있는 그림들이 있는 걸 보니 화실 같기도 하고 갤러리 같기도 한데요. 와, 일단 들어왔을 때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여기를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작가 이상한입니다. 이상한 작가님! 네네네. 저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갤러리입니다. 지난해 밀바디에서 온실 작품을 전시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작품을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죠. 선물 하나 갖다 놓는 무한한 에너지를 주고 무한한 풍경에 대한 기억. 야, 이때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작업실까지 멋들어질 줄이야. 구석구석 살펴볼수록 더 정감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일반 갤러리와는 좀 다르거든요. 네. 이전에 어떤 공간이었어요? 이 전에는 그 정미소로, 은편 정미소라는 이름으로 한 40-50년 정도 쓰다가, 그 전에 이제 쓰다가 이제 고물상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한 2년 정도 방치가 돼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공간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죠.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색채를 넣고 예술 작품을 넣고 갤러리를 만들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혼자서 이제 미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부분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제법 걸렸어요. 한 3개월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왜 보통은 더 다듬어져서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데 금이 갔으면 금이 간 대로, 네. 그리고 좀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그대로 살려놓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흔적들이 생기는데, 그 흔적들이 남았을 때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낡은 것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남겼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좀 숨겼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나의 손길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수명이 다했다 싶었던 건물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고치고 나니 이만한 작업실이 어디에도 없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 작품 활동을 하실 때도 이 공간이 엄청 장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정미소여서 예를 들면 작품의 질이 높아졌다던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았다, 어떤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제 평면 작업은 물감을 뿌리거나 부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물감이 쌓여지거나 아니면 뿌려지거나 했을 때 어떤 제가 하는 행위에 구속받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이 공간에서는 진짜 큰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미소에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의 갤러리로 탈바꿈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탈바꿈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공간이 재생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던 공간을 어떤 생동감 있게 제가 쓰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이제 재생이 된 것이고, 그 재생된 공간에 이제 미술가의 이제 손이 닿으면서 대중들한테도 저렇게 미술을 하면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떠난 자리를 자신만의 색으로 채워나가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거기에 새로운 문화를 더딥히기도 합니다. 문이 열린다. 짜자잔. 우와,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일단 옆쪽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래피티. 그리고 저기는 그림도 그리고 계시고 식사도 하고 계시고 차도 한잔하고 계시고. 어머,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플레이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에선 그림을 그리고 전시하는 건 물론 예술적 영감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일단 문이 커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안에 공간을 둘러보는데 천장부터 벽면, 소품 하나 너무 특별했어요. 옛날 화학약품 공장을 개조해서 이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만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울산은 산업 도시지만 그 울산 지역민들이 살아온 그런 삶을 사라지게 하게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들로 이제 곳곳을 남겨놨습니다. 사라진 사람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라진 건물도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공간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진을 딱 찍으면 표가 나요. 윗 공간은 그 전에 그 흔적들, 그리고 밑에는 새롭게 꿈을 꾸고 있는 예술의 흔적들. 위에 올라오니까 한눈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화가가 아니더라도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데요. 근데 진짜 그림에는 정말 소질이 없어요. 정말 표현을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다양하게 기초부터 배워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화실에서 취미미술로 원데이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하루에 한 작품인 아크릴화를 배워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잠자고 있던 예술혼을 한번 불태워 보겠습니다. 일단 이 공간에 대한 느낌, 그림으로 표현해라. 영감이었어요. 오늘도 거침없이 연필을 휘두르는 언지 씨. 과연 그녀의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바로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술의 별이 떴다. 어떻습니까? 감동해가지고 지금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일단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시네요. 왜냐면 이런 터치들, 달필이라고 갈라진 터치와 이 어두운 하늘과 그 와중에 중심에 별을 그려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미술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말만 더 많이 할 때도 괜찮습니까? 그건 조금 예술적 영감은 역시 한 끗 다른 시선에서 오나 봅니다.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달달한 시간도 보낼 수 있다면 한번 가보시는 거 주저할 이유가 없겠죠. 진짜 이 문을 사이에 두고 과거의 현재를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고 또 공간의 새로운 탈바꿈 가까이서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이 문 하나를 두고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월 속에 제 역할을 다한 정미소와 공장은 이제 또 다른 내일을 그리는 공간으로 멋지게 채워져 갑니다. 잘 그러셨네요, 어머니. 그렇지요. 예. 내가 봐도 잘 그렸네요. 삘이 충만하다 못해 차고 넘치는 이곳. 과감한 색조합에 섬세한 붓터치 기술까지. 농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림을 그리고. 뷰티풀한 취미로 원더풀한 인생을 사는 백발 할매들부터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취미를 선물한 어느 뜻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경북 의성에서 함께합니다. 전원일기 한 편 거뜬히 찍힐 것 같은 풍경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차량 한 대. 탑승자는 어르신인데? 오호라, 그렇다면 오늘이 혹시 그날인가요?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미술 그리러 갑니다. 할매들의 그림 세계는 다릅니다. 데칼코마니 머리 스타일에 모나리자급 미소만 봐도 느낌이 오죠? 8학년 8반. 전 7학년 4반. 네, 노력하고 재미있고 또 이래 땡기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모인 할매들은 모두 12명.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즐겨 먹던 음식을 주제로 그거를 그림을 그려서 직접 밥상에다가 차려본 설치 미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그림밥상인데요. 어르신들에게 잠재든 예술 혼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첫술에 배부르긴 어렵겠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클 때 좀 미술을 열심히 그려놓을 때요. 이렇게 진짜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부풀어 있어요 지금.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초보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여유로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그림 고수도 있는데요. 물감의 농도를 조절하는 고급 스키까지. 한 5, 6년 됐고요. 짬뽕찌개를 그립니다. 짬뽕찌개를 그리고. 조금 근데 그림이 어렵지 않으세요? 이거 보니까 되게 그림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워도 시작만 하면 다 합니다. 약과를 그리고 있는데요. 약과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맛있었어요. 1일 차든 5년 차든 붓을 둔 순간만큼은 모두 은빛 화가들. 장난기 싹 뺀 초집중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림 수업은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 그냥 있는 것보다 길이 있기는 역시 재미가 있고 기분이 좋아요. 그림을 그리기. 오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아는 사람도 있고 재미가 있어요. 이래 나와가지고 여럿이 모여가 어선도선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그림 그리기 선생님 덕분에 이런 자리에 마련하는 것도 참 기쁘고 좋아요. 또 그림은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특히 뇌질환 예방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이 순간을 즐긴다는 게 중요하겠죠? 잘 그리셨네요, 어머니. 그렇지요. 예. 내가 봐도 잘 그렸네요. 잘 그리셨네요. 거의 내가 봐도 잘 그렸지. 그림도 아주 잘 그렸네 이게. 그려놔봐라 김을. 그래? 김 올라가는 거 열사서 그려놔봐. 어머 여기 시루떡 보시니까 어떠세요? 실도 보니까요. 침이 꼴떡 넘어가네. 유쾌한 어르신들의 그림 교실은 사실 지역 예술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만든 문화 프로그램이 어느덧 5년째인데요. 어르신들의 그림 지도를 맡은 회화 전공 김효선 작가도 할매들의 그림 열정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위에다가 한번 덧칠해서 하시고 나서 또 이걸로 또 한 번 덧칠해주세요. 변화도 있었다고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힘들다 하시고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요즘엔 되게 자신감도 넘치시고 또 선이나 색감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개성까지 드러내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개성이 듬뿍 묻어나는 그림 밥상이 차려집니다. 보기엔 조금 서툴러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가지각색입니다. 그림 그린 지 오래돼가지고 그림 잘 그려요. 여기서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10등.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내 스타일. 자, 계속해서 의성을 예술의 향기로 물들인 또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기자기한 한옥 감성이 물씬 오래된 한옥을 바꾼 이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이제 작가분들의 예술 활동 및 다양한 이제 전시도 보실 수 있고 한옥 숙박을 하실 수 있는 한옥 스테이입니다. 원하는 대로 용도가 바뀌는 맞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을 때는 회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겐 전시 기회도 주는 착한 공간입니다. 가장 좀 자연적으로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 의성을 담으면서도 좀 따뜻하고 온화한 곳을 저희가 찾게 되었어요. 기존의 한옥이 있는 곳을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이 공간에서 다양한 걸 이루어 보고자 이제 이곳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은 예술의 진심입니다. 마을 미술 프로젝트나 유아 문화예술 교육 사업, 또 어르신들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죠. 예술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보람된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의성이라는 곳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스테이 공간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습니다. 작품 감상도 할 수 있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교자상인데요. 여기 나무로 된 요 김태훈 작가님의 디자인과 위에 이제 백자 부분에는 서하나 작가님의 작품이 콜라보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꽃을 모티브하였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달의 주기를 나타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부족한 건 만들고 없는 건 채우고 정답이 없는 그림 같은 한옥. 이 자체가 바로 예술 아닐까요? 지금의 모든 것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 봄쯤에 한번 찾아오신다면 이제 그 공간을 또 소개해드리고 또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나 이런 전시 같은 것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세대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예술. 예술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여기는 경북 의성입니다.